네, 안녕하세요. 뮤진의 집입니다. 저번 1편에 이어서 아마존에 대한 영상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투자 아이디어는 바로 스마트 스피커입니다. 아마존 알렉사를 기반으로 한 아마존 에코 제품인데요. 스마트 스피커 시장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에 스마트 스피커 판매 대수는 1.6억 개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무려 21%의 성장치입니다. 굉장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존은 2020년 1분기 기준 전 세계 스마트 스피커 시장 점유율 23%를 기록하면서 1위를 가져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무려 68.2%로 압도적인 1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인 구글의 2배가 넘는 점유율이죠. 아마존은 알렉사가 고객과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는 집 안에서는 물론이고 차 안이나 이동할 때 모두 말이죠. 궁극적으로 아마존은 알렉사를 통해서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욱 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드론 사업이 있습니다. 자, 드론 사업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 설명을 좀 붙이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20년 8월 31일 아마존은 배송 드론의 운영을 FAA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UPS, 알파벳의 윙 이후 세 번째인데요. 당시 아마존 프라임 에어의 부회장인 데이비드 칼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속해서 배송 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FAA 등이 기관이 제시하는 규제를 준수해서 30분 배송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일 배송, 새벽 배송을 넘어서 아마존이 꿈꾸는 미래는 30분 배송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이 드론인 거죠. 아마존이 꿈꾸는 드론 배송의 미래가 어떤지 이 영상을 통해서 잠시 엿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존이 궁극적으로 이 드론 배송을 통해서 하려는 건 뭘까요? 먼저 드론 배송으로 인해서 인력 구조를 전면 개편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인건비를 줄여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배송 인력을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통해서 아마존은 30분 배송을 달성할 수 있게 되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더 빠르게 배송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지리적으로 배송이 어려운 지역까지로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국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이미 드론을 활용한 오지 지역으로의 배송을 계속해서 실험을 하고 있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마존은 드론이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AWS, 알렉사라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라는 플랫폼의 조합을 통해서 아마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드론은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ESG 트렌드에 부합해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현재 배송 드론 기술은 단거리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무게만 배송이 가능합니다. 또 국가별로 드론 배송에 대한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배송 네트워크 구축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요. 드론끼리 충돌할 경우 사람에게 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배송 드론이 인간을 대체할 경우 노동조합 등과의 분쟁 가능성도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배송 드론은 날씨에 매우 취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은 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서야 될 그런 과제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죠. 자, 그 다음에는 OTT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프라임 비디오가 여기에 해당되죠. 아마존 프라임의 콘텐츠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에 비해서는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라이센싱해서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하지만 아마존이 직접 제작하거나 단독으로 라이센싱하는 콘텐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드 중 하나입니다. 정말 재밌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건 아마존 프라임의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지의 제왕 저작권을 따와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만큼 아마존은 앞으로 이 OTT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OTT 시장을 보면 유튜브, 넷플릭스, 그 다음으로 아마존 시청자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디즈니 플러스랑 ESPN 플러스, 훌루를 다 더하면 디즈니가 가장 크지만요. 그리고 빠른 배송을 위해서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수치가 전부 순수하게 아마존의 OTT 콘텐츠 때문에 가입한 사람이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아마존이 지속적으로 OTT 콘텐츠에 투자하는 이유는 앞으로 배송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위해 아마존 프라임을 가입하는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기존 프라임 가입자들을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강화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사업도 있죠. 아마존 헬스케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예로 아마존의 제약 사업인 아마존 파마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약 사업에서의 풀필멘트 사업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아마존 파마시는 미국의 45개 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아마존 파마시에 직접적으로 처방전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워그린스나 CVS와 같은 기존의 대형 약국 업체를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전달할 처방전을 토대로 아마존 프라임 고객들은 2일 안에 배송을 보장받고요. 고객들은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 온라인 셀프 서비스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언제든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 아마존 파마시와 별개로 페어팩은 기존대로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필팩은 30일 단위로 조금 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한 병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존 파마시와는 타겟층이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약사 외에도 원격 의료 서비스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케어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미국 전역에 있는 아마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아마존 케어 서비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원격 의료 서비스, 만성질환 케어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다른 기업으로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존은 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확실하더라도 일반 대중으로까지는 확대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알렉사를 개인 비서를 넘어서 개인 의사로까지 역할을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사는 지속적으로 고객의 건강을 체크할 것이고 AI 학습을 기반으로 고객에게서 이상 기운이 감지되면 바로 그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습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데이터는 AWS에 저장되어서 지속적으로 분석되고 학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객 역시 알렉사를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아마존 파마시나 아마존 케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알렉사 내 처방 좀 관리 좀 해줘 라든지 아니면 알렉사 나 약 다 떨어졌는데 다시 처방받을 수 있게 해줘 라는 오더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꿈꾸는 헬스케어는 대략 이런 모습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아마존 클라우드 AWS를 중심으로 제약 사업인 아마존 파마시, 보험 사업인 아마존 헬스 인슈런스, 병원 사업인 아마존 호스피털스, 그리고 고객 모니터링 부분인 아마존 알렉사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게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아마존은 루나라는 클라우드 기반 게이밍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역시나 또다시 등장하는 우리의 AWS, 즉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게임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TV나 PC를 연결해서 게임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트위치라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청하다가도 바로 이런 아마존의 게임을 바로바로 연결해서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게임 시장은 정말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이번 팬데믹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게임 시장의 성장을 정말 돋보였는데 여기서 아마존의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의 유저들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0년을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러한 게이밍 스트리밍 플랫폼 루나, AWS를 연계해서 게임 산업에서도 아마존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산업은 바로 핀테크 사업입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페이로 이 사업에도 진출해 있는데요. 아마존은 전자지갑 및 페이먼트 사업인 아마존 페이, 현금 예금 서비스인 아마존 캐시, 소상공인 대출 서비스인 아마존 랜딩, 회원 보상체계 서비스인 아마존 릴로드, 아마존 보험인 아마존 프로텍트, 그리고 신용카드 서비스까지 아마존의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방대한 가맹점과 소비자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이러한 페이먼트 사업을 하고 있죠. 특히 저는 소상공인 대출 사업인 아마존 랜딩 부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마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제프 베조스가 창업한 블루 오리진을 통해서 우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하지만 아마존은 최근에 우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용 클라우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간접적으로 우주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업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아마존은 정말 다양한 사업, 특히 앞으로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들에 진출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마존은 자신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유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저는 아마존이 결국 자신들이 꿈꾸는 세계를 이뤄낼 거라는 확신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의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사업입니다. 특히 인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서두에서 봤을 때 아마존은 북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했죠. 글로벌 매출은 30%가 조금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를 보면 독일, 영국, 일본 정도를 꼽을 수 있고 나머지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글로벌 매출을 늘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영상을 잠깐 같이 보고 가시겠습니다. Slows in North America, the company hopes that eventually India can be another cash cow. But it needs a big market like India for its future growth.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아마존이 앞으로도 계속 폭발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 진출해서 매출을 늘려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워낙 자국 기업 위주로 돌아가고 정치적인 이슈가 많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인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도는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2050년까지 인도는 전 세계에서 중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4위로 밀려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력한 내수 시장 구축을 위해서는 인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게다가 인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쯤에서 아마존의 인도 진출에 대한 역사를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아마존은 2012년에 인도에 특화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정글리.com을 출시하면서 인도 시장에 처음 진출했습니다. 그 이후 아마존은 수많은 규제에 막히면서 사업을 제대로 확장하지 못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도 역시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한 편이죠. 인도 정부가 아마존이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은 아마존 차이 카드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인도의 중소기업들에게 차를 제공해서 중소기업들이 제3자 벤더 네트워크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재는 가입 기업이 50만 개 이상이 될 정도로 성장했죠. 또 인도 정부는 아마존이 풀필먼트와 물류창고를 직접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로컬 브랜드인 블루덜트와 인도 우편 사업국과 제휴를 맺어서 배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존은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약 31%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을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1위는 플립카트라는 기업인데 아마존보다 1%의 점유율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플립카트는 미국의 월마트가 약 8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월마트와 아마존은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커머스 외에도 스트리밍 시장에서 아마존은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와 함께 점유율 20%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말이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서는 9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음식 배달업까지도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알리바바와 더불어 알코올 배송까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존이 인도 시장을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고 여러 먹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인도 시장을 먹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외에도 영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식자재 배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영국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미국,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국가죠. 이 식자재 배송 시장 역시 코로나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앞으로 식자재 배송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아마존이 차별화된 강점이 있는 배송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2부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내일 3부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